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까워졌습니다, 좀 더. 네, 놀랐어요. 그래요. 네, 가까워요. 훨씬 이제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더 재미있는 방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두 분과 또 이제 블라인드 뷰를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모니터링은 좀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님. 아니요, 안 하고 오셨어요? 안 해야 설레잖아요. 안 해서 설레인다.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죠? 준비성이 안 돼 있다. 오늘 방송에서 뭐가 잘못 나오면 제가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오셨죠? 네, 안 하고 왔습니다. 야, 오늘 두 분은 자, 큰일 났습니다. 제가 잘해야겠네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종목 블라인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이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자, 김시은 팀장이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이렇게 힌트를 바로 줘도 되나요?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엔터 쪽으로 가고 제가 해오던 방송이거든요. 예. 엔터입니다. 엔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엔터로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당황스럽네요. 저희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자, 엔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이 네. 준비 보셨을 때는 이 엔터 쪽은 좀 어떻게 현재 바라보십니까? 현재 시장에서? 뭐 계속 가는 중이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은 이제 대전 지나고 이제 대구 가는 중간 정도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승 탄력에 의해서 계속 우상향 중이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BTS가 완전체가 되어가는데 얼마 네.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멘텀 충분히 또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엔터에 있는 종목 지금 바로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 살펴볼게요. 블라인드 오픈! 디어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디어유였습니다. 자, 그럼 디어유 투자 포인트 이야기 좀 해 들어볼까요? 뭐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엔터 쪽을 보게 되었을 때도 사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BTS 멤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그쵸. 높게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엔터라든지 혹은 콘텐츠 쪽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두 종목 이제 디어유와 SM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SM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사실 시총 대비했을 때 약간은 얇아요. 그래서 좀 이제 주가의 흔들거림에 좀 많이 흔들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탄탄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도 조금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버블 서비스를 주력을 하고 있는데 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한테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자들을 보고 또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답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상 팬덤을 좀 이용한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자체가 단가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네. 10,000원 언저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구독 경제 형식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팬심을 이용한 서비스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중국을 6월 말에 진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디어유가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58억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디어유가 중국 쪽에 대한 플랫폼에서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 중국 시장 굉장히 커요. 맞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아티스트 뭐 이제 뭐 세븐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물론 세븐틴은 하이브 쪽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SM 친구들이 또 중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또 텐센트도 있고. 보통 SM 하면은 중국 쪽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사실 지금 5일선, 50일선 닿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세도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4,000원 라인대까지,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11선을 닿으면서 그래도 올라가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54,000원 라인대까지는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이 기업이 또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월봉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2,000원 라인대, 그러니까 이전 꼭지 라인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7,000원 라인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어유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62,000원, 손절가 47,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태근 이사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내일장 수익 찬스 이 종목 반드시 확인하라. 수익 찬스. 제가 또 블라인드 뷰 하면서 내일장 수익 찬스 이 문구 처음 보거든요. 이런 그런가요? 문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수익 찬스라는 걸 느끼셨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 고르느라 상당히 애먹었거든요. 뭘 네. 할까 했는데 일단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네. 안 하시니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종목명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섹터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니터링을 10번 네. 꼭 다음 방송 전에 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목 얘기 나왔 김에 김이 샜습니다. 예,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다니.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이야기 바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정책 테마 쪽으로 분명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도 이제 경기 부양,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테마를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도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웹툰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책 테마.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 정책, 여기 어떤 정책의 연속성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응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뭐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해상풍력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고 이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얼마만큼 수도권을 빠르게 이동을 시키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핵심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이 전력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보낼 건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네. HVDC 이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HVDC 이 기술과 연관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고압 직류 성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저 케이블을 이제 바다 밑에 쭉 깔게 되는 이제 포설선, 이게 핵심인데, 이 포설선을 가지고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LS 쪽, 그래서 LS와 대한전선이 지금 이제 계속 피터기는 어떤 그 수주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HVDC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LS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그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예정이고, HVDC 관련된 어떤 금그류 개발 이런 것들로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장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하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 2024년도 7월달 고점이 이제 돌파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 진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인데 시간이 더 있나요, 혹시? 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중요한 포인트들. 네. 네. 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LS 마린 솔루션이 뭐 발표했죠? 유상증자. 그렇죠. 유상증을 하게 될 건데, 그 유상증을 한다라는 건 결국 이제 주주들의 어떤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더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가액이 올라가야 좋을까요? 내려가야 좋을까요? 당연히 올라가야 좋은 거잖아요. 그럼 유상증자 가액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LS 마린 솔루션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게요. 네, 가격 전략이요. 가격 전략은 28,000원 이하로 잡았습니다. 28,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15% 이상 잡아서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일단 28,000원 이하에서 잡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블라인드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사실 저희가 시장 어려울 때도 이 블라인드 뷰에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인사이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요즘처럼 시장이 좋을 때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수익 실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포지션 잡아야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략 블라인드 잡아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이 준비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지 블라인드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산업 성장,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건가요? 지금 사실 지수 같은 경우에 바닥권 대비했을 때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확대하는가 혹은 조금 더 끌고 갈 것인가 굉장히 맞아요. 고민이 많으실 것 그쵸.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도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쪽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찍히는 쪽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지금 정책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신재생 쪽이라든지 전선 쪽이라든지 웹툰 이런 쪽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맞기는 해요. 사실 네. 내가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혹은 변동성을 좀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 가서 놓으시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결국 정책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정부가 밀어주겠다도 맞거든요. 예. 그러면 이 역시도 정부의 정책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1일에서 그렇군요. 10일 사이에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산업군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이 아니라 이제 그 변압기라든지 네. 혹은 반도체 미용 의료기기 이런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가 좀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이제 결과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돼서 힌트를 어느 정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목요일 선물 옵션 동기 만기를 앞두고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네요. 한번 네. 조율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장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정리해본 산업 성장, 돈도 잘 벌고 지금 정부 정책이 밀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섹터로 잘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물어보기 전에 네. 스포가 나오기 전에 제가 빨리 답을 보겠습니다. 이번 제대로 할게요. 블라인드 오픈. 패스트 팔로우 전략. 네. 패스트 팔로우 모니터링 안 하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략이죠. 퍼스트 무버가 되지 말고 항상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그 개인적으로 물론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별개로 되겠지만 만약에 시장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가 예.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2,870포인트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자리가 작년 7월달 고점인 2,896포인트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부터의 방향성이 진짜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지수가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걸 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화면 혹시 볼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작년 7월 달에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볼 건데 누적 수급을 볼 건데요. 자, 조금 전에 지수에서 작년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 2,890포인트 고점을 찍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지수가 쭉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누적 수급을 보게 되면 작년 7월 달 이후에 전향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지만은
지수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전체 누적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6월 1일부터 한 4주가량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왔거든요. 강력하게 들어왔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려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맛배기만 보여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오게 돼서 3,000포인트를 가게 되면은 이게 진짜 수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선 이전에 JP모건 체이스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거기서는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를 이미 가정을 하고, 아니 거의 확정을 짓고 전략을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3,000포인트 이상 가는 조건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과 같은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개혁, 이거를 전제 조건을 깔고 이게 됐을 때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긴 즉슨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10일 날 본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과 같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산까지 가는 길에 휴게소 잠시 들렸다고 생각을 하시고 확인 후 전략을 가져가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뭐 큰 이벤트들 뭐 이제 선물 옵션도 있고 네네. 상법 개정 현재는 목요일로 좀 나타나 있는데 이 전에 뭔가를 좀 네네. 움직이기보다는 그쵸. 뭔가 나오고 확실한 게 있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라고 소개를 그리고 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자리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좋은 결과 안 나오게 되면 조정이 또 핑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자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매크로 전략도 매크로에 대한 이슈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것. 오히려 장은 좋지만 눈치 볼 것은 좀 많고 좀 어려운 시장이 또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